봄봄 기출 문학의 패턴 OT입니다. 일단 우리의 타겟이 뭐야? 지금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 뭘 얻고자 하는 거지? 이칠 수능이에요. 일단 이칠 수능은 우리의 목표인데 이 이칠 수능을 제대로 알려면 이미 누가 있어 앞에? 이륙 수능이 있잖아. 일단 이륙 수능은 이칠 수능의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보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칠 수능은 이륙 수능을 출제한 평가원이 똑같이 내. 그리고 그 평가원이 뭐라고 했지?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지. 일단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륙 수능을 너무 어려웠다. 아마 독서가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독서만 어려웠냐? 아이, 얘들 문학 같은 경우도 문학 대충 보면 실수 많이 한다? 심지어 얘들 문학 기사 엄청났지. 학생들 노래가 들렸다고.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그 노래가 들렸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가장 중요한 그 행동에 집중을 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왜냐? 시간을 땡길 수 있습니다. 문학의 핵심은 뭐야? 정확도와 속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칠 수능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해요. 작품 해석의 일관된 방법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가원이 뭐라고 했다고? 이 시험을? 이 어려운 시험을 우리 수험생들이 느낄 때 너무 어려웠지만 평가원 뭐라고 했어? 평이하다. 적정 난이도로 출제했다. 평가원이라서 평이한 걸 좋아하나 봐. 적정 난이도. 왜 적정 난이도라고 했어요? 출제 경향 유지했으니까. 출제 패턴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난이도 적정하잖아 라고 얘기하잖아. 그렇다면 우리의 학습의 방향은 우리 이분들이 시험 내는 거 공부할 거잖아. 그 첫 단추가 지금 본본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출제 패턴이 일관된다? 출제 경향을 유지한다? 이거 추상적이고 막연한 키워드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겐 기출이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잖아. 선택지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 이때 나온 세트가 이때 출제되고 이때 나오고 이때 나오는 거 우리가 그리고 올해 시험 보게 될 이칠 수능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 이 동일한 행동 사고가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 뭐다? 그게 수능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좀 더 쉽게 말할게. 얘도 쉽게 말하면 수군가 출제됐잖아요. 수군가를 아는 건 수능 문학이 아니라는 거야. 수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군가를 포함해서 수군가가 뭐예요? 범 내려온다. 판소리. 판소리. 그러면 수군가의 내용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수능 문학을 공부하자면 솔직히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어? 작품을 공부하자 이 생각 들지 않아? 선상탄 공부하자, 북새곡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수능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이 반복되는 일관된 패턴이 있어야 되거든, 반드시. 따라서 우리는 판소리 하나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평가원이 그동안 판소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지문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출제했는지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라고 했는지가 뭐다. 그게 반복된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강좌는 따라서 하나하나의 작품이 아니고요. 이 전체 작품군을 관통하는 패턴을 학습해야 정확해집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 반복되니까. 반복되고 맨날 똑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는데 속도가 안 빨라지는 게 이상하지. 문학의 목표 정확하게 잡자. 정확도와 속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정확도와 속도, 그리고 작품을 관통한 일관된 패턴, 요거 정말 학습할 수 있나요? 그래서 쌤은 보통 후기를 많이 보여줍니다. 이제 보통 본범을 다 거쳤던 친구들이에요. 특히 이 친구도 만년 3등급 현역이었는데 문학을 다 맞으니까 처음으로 수능 때 1등급 빡 나오잖아. 문학의 서포트를 탄탄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수능은 이 적용의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수 만들어 보자. 문학 지문 안 읽고 풀던 내가 이 친구도 굉장히 길게 숭아오기를 써줬어요. 문학을 처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몰랐다는 거야. 근데 이제 본본부터 시작해서 강의 들으면서 완전히 수능 문학 아주 쉽게 많죠. 이렇게 굉장히 잘 써줬고요. 잼마쌤 덕분에 눈이 띄었어요.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성적 향상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능은 이 적용의 방식 알면 다 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근데 얘들아 쌤 이거 처음 봤는데 소름 돋는 분석은 처음 봤는. 소름 돋는 분석을 또 써줬네요. 소름 쫙. 얘들아 강의 때 좀 춥다. 담요 챙겨 소름 쫙 돋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선배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당당하게 점수를 만들어냈는지 그 방식들을 본보면서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이 나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쫄지 않는 그 기세를 우리 강의를 통해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수능 국어의 특징은 수능 국어를 분석한 이 수많은 논문과 단행본에 굉장히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특히 문학은 진짜 이거 강조할 수밖에 없어. 일단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가 내신식 사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수능식의 사고를 해본 적이 없을 거야. 뭐 관통하는 패턴 이것도 몰랐을 테니까 사실은. 그래서 특히나 문학 작품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게 시간 소모를 너무 많이 해요. 일단 EBS 연계가 나오면 더 심해진다. EBS 작품을 하나하나 열심히, 왜냐면 연계가 51%잖아. 하나하나 열심히 문학작품 200개를 다 공부했다! 들어가자!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뭐야? 연계 무용론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연계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소용이 없지? EBS 때려쳐! 얘들아, EBS 연계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무용한 게 아니라 이 EBS를 학습하는 방법이 무용했다라는 거야. 왜냐면 수능은 적용의 시험인데 논문의 키워드를 봐봐. 수능은 적용, 심지어 예측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소설을 보든 현대시를 보든 고전시가 강호시가를 보든 예측이 돼야 된다는 거야. 고전시가 강호시가 출제했어. 강호시가 뭘 출제해? 고전시가 뭐가 선택지에 나와? 이걸 대답하지 못하면 수능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문학 작품을 공부하면 문학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작품을 공부한 겁니다. 수능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문학 작품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게 왜 잘못됐냐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 꽤 많은 작가분들이 자기의 작품이 시험에 나왔을 때, 모의고사 나왔을 때 문제를 직접 많이 풀어보셨어요. 쌤이 아는 사례만 해도 3분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시인분이시지. 시모 시인분께서 자신의 작품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그분이 문제를 풀어보셨어. 4문제 중에 몇 문제 맞히셨는 줄 알아? 얘들 시인이야. 아무리 우리보다 국어나 언어적 감각이 없으시겠니? 거기다 심지어 자기 시라니까? 근데 4문제 중에 몇 문제? 제로에 도전하셨습니다. 자, 눈물 좀 닦고 가자. 제로에 도전하셨어요. 다 틀렸어. 그러니까 시인분이 너무 화가 나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수능 같은 시험은 없어져야 돼! 그러셨다니까? 왜? 시인의 의도를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는데 학생들이 뭘 공부하냐!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그 저항을 하셨어. 그러나 버트그러나 평가원은 어떻게 대응할지 알지? 어떻게 대응할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수능시험은 시인의 의도를 묻는 시험이 아니니까요. 그럼 뭘 물어보는 시험이야? 출제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얘들 출제자의 의도는 어디 들어있어? 작품 속에 들어있나? 작품 속에 안 들어있죠. 작품은 시인이 썼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보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문학을 공부하자 하면은 작품만 공부하자. 이미 수능이 아닌 거야, 그거는. 우리가 수능 문학 공부한다는 것은 보기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해봐.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 해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 판단해봐. 이걸 판단하는 게 그게 수능 문학입니다. 그래서 수능 문학은 보기를 기반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작품의 내용을 기반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그 연결의 사고의 과정이 탄탄해지는 게 수능 문학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작품에 매몰되는 건 그건 수능이 아닙니다. 자, 얘들 우리의 강좌의 방향 잡히지? 우리의 강좌는 그래서 전체 작품군을 관통하는 패턴을 확실하게 배울 거예요. 해석의 방법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일관된, 평가원이 요구하는 방법론을 그대로 배울 겁니다. 그걸 통해 선배들은 점수를 다 만들어 왔어요. 문학은 김잼마 들어봤잖아. 점수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자, 얘들아, 합격 이제 선배 중에 이 친구는 굉장히 국어를 잘했는데도 고민이 있었어. 문학에서. 독서랑 다르게 문학은 좀 딱 떨어지지 않는 느낌을 학생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감으로 푸는 경향 때문에 좀 불안해서 현장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을 냈지. 수능 국어 아닙니까? 수능 문학 아닙니까? 그죠? 논리적인 근거 이거 만드는 강좌입니다. 우리 강좌가.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작품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선택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강좌가 우리 본범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강좌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등급대 학생들이 다 듣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 달라요. 왜냐면 개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개념부터 다시 해야지 하는 재도전하는 수험생들도 있고요. 나는 1등급 받긴 하지만 좀 불안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자 듣는 학생들도 있고요. 혹은 난 노벤데요, 쌤. 저는 문학 처음인데요.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첫 강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여러 등급들이 있어도 어때? 다 점수 만들어요. 왜냐? 시작점은 다르지만 배우는 지점이 똑같잖아. 1등급 학생들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국어는 잘해, 문학은 잘해, 해석은 좀 잘 돼. 근데 내가 하는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 그런 친구들은 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의 그 느낌을 논리적인 감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의 패턴은 아주 명확하고 눈에 확 띄기 때문에요. 아, 내가 이래서 이 정보를 내가 중요하게 봐왔었구나.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스스로 하던 것들을 완벽하게 의식화시켜주는 강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무의식이 없었던 것도 만드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쌤, 저는 노베입니다. 처음 해석부터 동일하게 배우기 때문에요.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읽어야 점수 맞출 수 있어 하는 그 지점을 동일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노베도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어요. 특히 문학은 특히 더 쌤이 아주 친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너가 어떤 작품 만나더라도 지금은 하나도 그 작품이 너무 모호하고 애매해도 강의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사고해야지만 선지 판단 어떻게 들어가야지만 문제 맞힐 수 있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확립하는 강좌니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특히 내신식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처음 수능식 사고로 들어가는 첫 번째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평가원 라이제이션 되는 첫 강좌인 만큼 탄탄하게 수능식의 사고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자. 특히 문학에서 너무 중요한 지점은 따라서 보기와 선지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자, 수업 때 첫 강부터 바로 실전적 들어갑니다. 첫 강좌부터 바로 수능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게 수능 문학이구나. 이걸 바로 느낄 수 있어. 바로 잘 따라와 줘. 자, 우리 교재에 대한 설명 이제 들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자. 자, 당연히 우리는 작품 9의 해석의 방법론을 다룹니다. 자, 우리 목차를 보면 이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능 문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탄탄하게 다 다룹니다. 그래서 자, 노배워도 아무 상관없다. 개념들을 싹 다루기 때문에 근데 실전적으로 해석과 연결해서 전부 다루기 때문에 자, 매우 실전적으로 우리가 현대시부터 시작해서 고전시가 산문, 고전소설, 자, 마지막에 극갈래까지 이렇게 전체를 학습하는 작품 갈래별로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을 확고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크게 교재를 좀 쪼개면 처음에 독해 패턴 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독해 패턴 가이드를 통해 어떻게 독해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크게 정리하고 이 부분은 이제 쌤과 일부 이제 발췌해서 중요 부분들을 같이 볼 거예요. 자, 핵심 개념 이해는 자, 정말 노배워도 기본적인 개념까지 다 다룰 수 있게끔 아주 쉬운 개념까지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적 정리 아니고요. 이 내용들 대표 사례, 개념 팁까지 연결해서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요소들은 스스로 학습하는 요소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쌤과는 중간중간 이 개념 팁이라는 것은 자, 정말 팁이 아니라 출제 팁이야, 출제 팁.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봐야 돼.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연결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독해 패턴 가이드는 처음에 패턴을 잡고 핵심 개념 이해는 스스로 보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출에 바로 적용합니다. 1강부터 그냥 냅다 바로 적용이야. 패턴을 배웠다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를 바로 확인하고 선지 판단, 보기, 활용, 선지 정답 고르는 방법까지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과제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먼저 패턴을 익히고 개념을 플러스 연결해서 탄탄하게 이해하고 실전적으로 바로 기출에 적용을 하고 자, 선지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낸 이후에 배운 내용들이 이제 뭐 한다? 적용한다. 적용한다.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게 요 적용이잖아. 이렇게 체화로 완성하는 게 하나의 강좌의 사이클입니다. 자, 요게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학습하고 나면 평가원 라이제이션의 가장 핵심이고 이게 바로 시작점이야. 그 관성대로 이제 끝까지 힘내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게 수능식 사고, 이게 반복될 거거든.
자, 교재를 좀 사진으로 같이 보면 이 부분이 독해 패턴 가이드 부분이에요. 쌤과 패턴,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론, 이걸 확고하게 잡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1등급 팁, 사례들 이런 부분들은 쌤이 이 부분 확인해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야. 100% 다 같이 보진 않을 겁니다. 수업 때 다루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스스로 볼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독학서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표선지 분석, 1등급 팁 이런 부분들 정리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모든 개념들을 기본부터 이제 탄탄하게 다루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스스로 확인하면서, 자, 사례 연결하면서 이 부분은 주로 독학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로 기출에 적용해서 바로 실전 문제들 바로 풀 거야. 아마 1강부터 와, 이게 수능 문항이구나. 소름 쫙 이 느낌 바로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텝 1, 2에 적용하고 중간중간 또 젬마가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젬마의 코멘트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능식으로 우리 학습해 보도록 하자. 자, 요거 스커리에서도 쌤이 말했던 체화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6강 동안 내가 쌤 배운 거 되게 많은데 이걸 적용하고 싶어요. 이런 건의가 되게 많아서 쌤이 문학 체화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도움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체화서는 말 그대로 정말 체화 적용하는 걸 같이 훈련하는 거야. 단순히 문제만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체화서를 적극 같이 활용하면서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완전히 내걸라이제이션 만들어 버리도록 하자. 자, 우리 강좌는 명확한 독해 방법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지 출제 포인트 제대로 학습할 겁니다. 문학은 결국 선지 판단이야. 단기 실전 감각 제대로 형성해 보도록 하자. 수능 뭐 길게 끌 거 없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확고하면 여기에다가 어떤 지문을 넣어도 다 풀어낼 수 있는 힘이, 그게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자, 실전 감각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학생들이 후기에 이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고난을 넘어 별을 향하여. 우리 이제 여정이 시작됐어요. 얘들 우리 고난을 넘어 별을 향하여 11월에 이렇게 웃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상쾌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자신을 믿고 끝까지 쫙 밀고 나가 보도록 하자. 쌤과는 강의에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